예, 김대근 선생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특강 개념학습 마지막 강의에 나와 있는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글입니다. EBS에 나왔던 적도 기억이 안 나고요.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보지 못했던 글 같습니다.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을 공부한 다음에 김소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왕왕 나오는 글인데 이걸 보다가는 같은 맥락으로 출제가 된다면 비교돼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김소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글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 뭐 오프라인 학생들이야 저랑 같이 또 보겠습니다만 온라인에 지금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은 꼭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제부터 같이 보시고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한 4월 26일과 그 전날인 25일을 배경으로 4.19 혁명이 벌어진 구체적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자, 어떤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이미 판단이 됐고요. 자, 아울러 혁명의 중심에 있던 데모 군중의 창조적인 힘과 공동 무의식에서 비롯한 폭력적인 심리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4.19 혁명의 의미를 날카롭게 찾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자, 뭐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데모군 중에 창조적인 힘, 자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또 무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심리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절대선, 절대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상징되었던 어떤 민중들의 광기 어린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언급했던 김소진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 내용으로 가서 볼 텐데 4.19 이후의 이야기랍니다. 25일, 26일.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자, 공간 나왔죠? 시내. 항상 소설을 읽다가 공간, 시간, 인물의 심리 나오면 꼭 찾아보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시내에서 이야기입니다. 시내의 풍경은 우리가 전혀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받는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다. 군인들이, 자, 시내에는 군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에 서 있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 있었다. 자, 군인들, 바리케이트 이런 소재들은 모두 다 도시의 긴장감, 시내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불타버린 건물들, 타는이 남아있는 포도가 그 도로라는 말이죠. 도로. 길을, 자, 그래서 타는이 남아있는 도로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자, 계속 지금 시내의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등장인물이 지금 우리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미 하나 짐작을 하죠. 1인칭 시점이죠. 우리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서술자가 작품의 내부의 등장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구나, 이것까지는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더 밝고 푸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어. 서로를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자, 사람들 뭔가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날카로운 호기심도 있어. 어떻게 돼가나 호기심도 있는 거고. 자, 동시에 또 분노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뭔가 새로운 상황이 올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경계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동시에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유 같은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노도 함께 표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거리에는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자, 지금은 계엄령이 선포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노 대통령의 담화문도, 노 대통령 누구겠어? 이승만이겠죠. 이승만의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중한 군인들은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라도 대열을 지어서 데모라도 벌일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과 시선을 피하며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지대를 벗어났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긴장감 넘치는 도심 시내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우리는 중랑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망우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 이제 간 곳이 망우리입니다. 지금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거의 뭐 그 공동묘지의 대명사였었거든요. 이때는 아마도 망우리가 공동묘지 지역일 것 같은데, 그 서둘자는 지금 아직은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긴장감 넘치는 시내를 지나서 시내버스를 타고 망우리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맞죠? 망우리가 공동묘지라니까요. 자, 공동묘지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죽음은 다만 강물성의 의미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자, 죽음이 강물성의 의미. 자, 강물성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감정도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뭔가 저 죽은 사람들이 쫙 누워 있는 공동묘지에 왔는데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자, 청년의 시체, 이게 그 다음 줄에 나올 친구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서술자가 왜 망우리에 왔는지도 짐작이 됩니다. 긴장감 넘치는 시내를 빠져나와서 데모를 하다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데모를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죽게 된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이 망우리에 온 모양이에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 자, 평길이가 아마 그 청년인 모양이죠.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1시간 이상이나 헤매야 간신히 찾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으며 소나무 사이를 거쳐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으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울어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다. 자, 이제 이 부분 잠깐만 볼게요. 친구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별다른 어떤 감흥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까 전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강물성의 느낌, 별 느낌을 주지 않는 그냥 단순하게 묘지로서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배경들이 있죠. 종달새 소리, 바람 소리, 또 뭐 생명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아마 이게 어떤 것을 암시한다면 배경이 대부분 다 그렇다시피 어떤 청년의 죽음이 있죠. 평길이로 상징되는 청년의 죽음이 있어요. 자, 이걸 발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나은 세상, 어떤 긍정적인 미래, 이런 것이 바탕이 된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 이렇게 배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윽고 우리는 사자에게, 죽은 자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다. 자, 계속 지금 어떤 특별한 감정의 동요 같은 건 나오지 않죠.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명히 지금 글 속에 수술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엄령의 어떤 살벌한 상황, 그 다음에 또 친구의 무덤이 있는 곳에 와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은 특별하게 노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감정을 절제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데도 만원이 되어 있었다.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들어 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도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를 사자가 되게끔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친구의 무덤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도시로 서서히 들어오는 시외버스를 하나를 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중약품 줄거리.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인 이마수가 운영하던 극장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극장으로 향하고, 이게 아마 제목이 불타는 극장이죠. 그거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극장으로 향하고
데모대에 끼어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간다.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글이 보여주는 민중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민중들은 단순하게 억압적인 대상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권력자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부패한 권력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마주보고 얘기하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자 그때 나 또한 무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이미 막이며 스크린은 산산조각으로 찢어져 있었으며 무대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하여 서 있었다. 수많은 관객들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춰진 광경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자, 어둠과 밝음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 그랬죠. 누가 절대선이고 누가 악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순수하게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더 좋은 세상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얘기하면서 데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던 혹은 파괴적인 폭력을 보여줬던 그런 권력자들처럼 부정적인 세력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둠과 밝음, 선과 악의 어떤 혼란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더 강기를 내포하고 있어서 자, 어둠 억압적인 세력, 쉽게 말해서 이승만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타도하려고 했었던 부정적인 권력보다 밝은 쪽 시민들, 데모되겠죠. 자, 이 데모대가 보여주는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더욱더 강기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아래층이고 2층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 깨깨고함을 지르며 자 이제 원시인들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비유한 말이겠죠. 제 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 마치 이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가고 있었다. 우당탕탕 소리가 겹쳐 올라서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자 무자비한 전투 이거 뒤에 문제 나올 거니까 좀 눈여겨보세요. 이 무자비한 전투라는 말은 데모대와 시민들 사이의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폭력적인 성향,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비유하는 것이지 데모대와 군인들과의 어떤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다. 자,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막연히 느끼는 그러한 방심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자, 이제 이게 극장에서 시민들의 모습에서 내가 발견한 모습이죠.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의 해방 상태.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류탄을 맡으면서 애써 진행시켜 갔고 대열을 만들어 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자, 데모의 한쪽 면. 그러니까 밝은 면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에도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데모대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대의 그 안쪽에는 자, 그 본질에는 본성에는 이러한 도치, 이러한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공동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겠죠. 원시적, 본능적 무질서의 상태를 공동 무의식의 상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류에 빠진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을 훌을 떨구어 버리고 나서 자 이제 이렇게 데모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만간에 극장을 몽땅 태우고 말 것이었다. 여기저기 어느덧 불길은 심상치 않은 세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흥분은 더욱 가세되어 있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보다시피 나의 눈으로 관찰된 당대 사회의 모습인 거죠. 절대 선과 절대 악도 없는 그런 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혼란한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지문 내용은 특별한 뭐 복잡한 갈등도 없고 뭐 암시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지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자. 기억이 신해고요. 니은은 공동묘지죠.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어떤 장소의 특징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나머지 선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답이 되는 3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은 사회적 현실이 주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자,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긴장감이겠죠. 반면에 니은은 사회적 현실에서 비롯된 긴장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강물적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시죠. 문맥상 가가 의미하는 바를 A에서 찾아 뭐 어디로 써봐라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뭐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건지만 좀 보고 지나가죠. 자, 가가 공동 무의식이라고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찾아본 적이 있었죠. 원시적 본능적 무질서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2년에 걸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은 권력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많은 사회 모순을 낳게 되었다. 불의한 현실을 자각한 민중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3.15 부정선거였다. 4.19 혁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촉발된 사건이었고 민중들은 마침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했으며 군경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량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대사의 한 장면을 보기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죠. 자, 1번 바리케이트 계엄사의 포고문. 집총한 군인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은 데모하는 시민들에게 가했던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연히 폭력적 분위기니까요. 자, 2번은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우울하게는 불의한 현실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뭔가 새로운 상황이 올까? 군인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번은 항온이 남아있는 포도 그 포도 아니에요. 도로 말하는 겁니다. 항온이 남아있는 도로, 그 다음에 21살짜리 청년의 시체는 4.19 혁명이 가진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줘. 자, 타는 시내 안쪽에서 총을 쐈어. 그 다음에 어린 청년이 죽었어. 이런 것들은 당대의 암울한 현실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4번 갑니다.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체루탄을 맞으면서도 군경의 무력 진압에 맞서 민중들이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겠군. 자, 보세요. 체루탄에 맞섰어.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군인들한테 저항하는 데모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 아까 봤던 기억나요? 이거는 극장에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데모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군인들과 군경들의 무력 진압에 맞서는 모습이 아니죠. 4번에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자, 5번은 오류에 빠진 질서 부정 부패는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 모순을 지칭한다. 뭐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생소한 글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서두에 언급했던 김소진의 글도 꼭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